안녕하세요. 이번 전학회의 의장을 맡게 된 강재우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인 관계로 전학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서기 실장님, 그 인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원 점검 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준 안건 1을 의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지 작성자인 전 부위원장 황지성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지성님, 네, 인준 안건 1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주변에 소음이 좀 심해서. 네, 잘 들립니다. 다행이네요. 그 제가 안건지 관리자로 되어 있고 안건 작성자가 전 부위원장 황지성 씨로 되어 있는데, 황지성 씨가 현재 부재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월 30일 정기중앙운영위에서 인준을 받아서 임기를 시작하였고, 이후에 이제 인원수 부족 및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원래 이제 상시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시적으로 추가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한 인원은 논의 요청 아래에 있는 분들과 같고요. 이제 이분들에 대한 추가 비대위원 인준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두는 방식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는 방식으로 바꿨고, 이제 이에 관해서 중앙운영위에서 논의를 해서 이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내부 선언했는데, 이들에 대한 인준 또한 요청드립니다. 네, 신규 비대위를 인준해야 하는데 그 비상대책위원들은 다음과 같고, 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재석 인원을 파악하겠습니다. 재석하신 분들은 손들기 버튼을 통해 현재 재석임을 확인해 주세요. 네, 재석 인원 현재 파악하고 있나요? 네, 회의보조 정현우님, 재석 인원 파악 다 되셨나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파악 다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준안건 1 비대위원장 및 신규 비대위원 인준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하는 인원 캡처해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현재 한 명 빼고 다 찬성한 상태입니다. 43명 찬성했습니다. 네, 다시 찬성하신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준안건 1 신규 비대위원 인준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하셨던 분들은 모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준안건 1 신규 비상대책위원 인준을 기권하시는 분들은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 보조께서는 재석 인원과 찬성, 반대 및 기권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명 재석,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 한 분은 재석을 하지 않으셨기에 네, 이렇게 해서 가결되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재석 43명,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인준한 건일은 재석 인원 43명 중 4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인준한 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찬수, 김민승, 정영우, 이동건, 윤현식, 문형석, 임재석, 하구를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한다. 또 내부 호선을 통해 선발된 윤현식, 하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우진, 한정현을 부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준한다. 네, 인준한 건일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임명되신 위원장단님들께서는 인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학부총학생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준받은 윤현식입니다. 이제 안건에 대해서 이제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이 잠시 동안 고리인 상태로 진행되어서 회의 진행에도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부위원장을 2인으로 인준하는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모두 찬성을 해주셔서 이렇게 인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1년 봄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름 그대로 비상 상황에 잘 대처하고 주 학부총학생회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부비상대책위원장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현입니다. 이번에 현시경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고, 아직 학생사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는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호선으로 당선이 된
부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입니다. 저도 한정현님과 마찬가지로 학생 사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생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회의 진행에 대해서 확실히 좀 정리 부탁드릴 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의결이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의장 역할을 수행하면 될까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송한데 방금 전에 안건에서 제가 숫자를 잘못 쓴 것 같거든요. 혹시 서기님 정정 확인 마무리 되셨나요? 저 혹시 진짜 죄송한데 다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진행이 안 되는데 제가 참석을 안 한 사람을 잘못 썼습니다. 네, 잠시만요.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인준안건 1투표를 제가 의장으로 다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화면 공유 제가 일단 해놓겠습니다. 다시 성원 점검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 인준안건 1에 대한 설명을 마쳐서 인준안건 1에 대한 다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인준안건 1을 투표하기 위해 먼저 재석 인원을 투표하겠습니다. 재석하신 위원분들께서는 손들기 버튼을 통해 재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 보조님, 그 재석 인원 확인이 끝났나요? 네, 지금 세고 있습니다.
아, 누가 한 명 더 손들어 버렸네요. 아,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38명 재석했습니다. 네, 재석 확인을 마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손들기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준한 건 1을 동의하시는 위원분들께서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혹시 그 대리분은 의결권이 없는 걸로 아는데 네, 대리분들께서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강재우 의원님은 찬성이신가요? 네, 저는 아까 재석 인원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 그때 네. 손을 안 들어서. 네. 네, 모두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인준한 건 1 다시 설명 안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이제 의장 역할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장 유인식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인준안건 1이 처리가 되었는데요. 처리된 인준안건 1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다시 확인을 부탁드리는 부겠습니다. 이제 부비상대책위원장이 2인으로 인준된 사례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일부 검토 요청이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실 점이 결정적으로 부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결기구에서의 의결권 개수가 문제입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정상체제에서의 부총학생회장에게 하나의 의결권이 부여가 되는데 부비상대책위원장이 2인이 되고 총학생회층에 따라서 부비상대책위원장의 인원수에 대해서 뭐 특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다만 84조 3항에 따라 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부비상대책위원장이 자동적으로 2인 모두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장 단회의 총 의결권 수가 3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금 저희 비상대책위원장단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비상대책위원장 이 두 분 중 한 분만이 의결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요. 회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부여된 권한을 1인이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을 한다면 1인이 항상 결석을 하는 방식 혹은 재석을 하더라도 항상 기권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다소 처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칙상으로 재석한 사람의 수나 아니면은 위원직에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의결 요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인이 아예 회의체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저희 부비상대책위원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회의체에 들어가시고 한 분은 수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렇게 수행해도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견 있으시면은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견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약에 별도 의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조치를 토대로 향후 진행을 하게 되겠고, 이제 그 의결 등의 조치를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효하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의 없으실까요? 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여기고 진행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안건들을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기존에 겨울 학기에 비상대책위원회 신분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총학생회장으로서 의결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봄학기가 개강된 후에 모집된 비상대책위원회, 제가 이제 추가 모집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업무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가야 될 부분도 많고요. 더불어서 오늘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제 회의 이제 참여 인원 관리라든가 기록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인데 오늘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함이나 지체가 있을지언정 회의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지완환권 1 이후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전달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앙운영위원 분들께는 사전에 전달이 됐을 텐데, 오늘 이 회의가 폐회되는 즉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각 과의 중앙운영위원으로 등록되신 과 학생회장분 혹은 부과 학생회장분이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중앙운영위원으로 계신 분께서는 회의가 끝나신 후에도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당연히 학부 총학생회 의결기구가 모두 그렇다시피 총학생 회칙과 그 하위 의결기구 운영 세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의결 효력이나 아니면 의사진행상의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는데, 여러분께 이제 몇 가지 전달드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의사진행에 있어서 안건의 진행 순서, 진행 방식, 논의의 진행 방식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함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혹은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안건 1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1은 정우진 비상대책위원 현 부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작성 및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배경 설명부터 이제
심의안건 1에 대한 진행을 조금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진행을 심의안건 1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 심의안건 1에 관련된 내용을 미리 다루었고,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 발의로 현재 전학대회에 이 심의안건 1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안건 1은 회계 및 격려기금 관련 회칙 개정안을 심의를 하고자 제가 안건을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 회계 및 격려기금 관련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 그 학생회비의 규모도 많이 그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회계 관련 그 학생회비가 좀 더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격려기금 관련해서 그 문제점이 그 격려기금의 금액과 그리고 그 자율성과 자치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서 작년에 격려금 특임조정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집행조정위원회,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전학대회 몇몇 구성원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번에 최종적인 학생회칙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칙 제 185조에 따른 개정안 발의를 통해 그 개정안 발의에서 요구하는 회칙 개정안 목적 및 경위서, 그리고 신금은 대비표, 마지막으로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을 현재 이 논의 요청에 있는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회칙 개정안 신고 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지난번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피드백을 여러 차례 받았고, 그리고 집행조정위원회 제가 회의를 참관을 한번 하면서 거기서도 피드백을 몇 번 받아서 이제 선집행과 그리고 추가 경정에 대한 자율성을 추가심과 동시에 그에 대한 심사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학생회칙 제8장 제정에 관련돼서 이와 같이 회칙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총 학생회비 계좌에 대해 조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학생회장단과 그리고 그 비상대책위원장단에 대해 총 학생회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관리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좀 더 확보를 하고자 이 개정안을 올렸고, 그리고 이어서 제 163조의 학생회비를 보면은 총 학생회비 계좌의 관리의 책임이 지금까지는 명시되어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앙집행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명시를 하게 됨으로써 총 학생회비 계좌를 통해 관리가 되는 학생회비 환급금, 그리고 이 외에 여러 가지 총 학생회비 계좌에 소속된 재원들의 그 관리의 책임을 중앙집행위원회로 기속시켰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있어서 이번에 그 분기별에 대해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서 상반기로 지칭하고, 그리고 4분기와 1분기를 통틀어서 하반기로 지칭하는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고요. 그리고 회계 분류에 따른 그 회계 분류를 할 때 그 회계 연도를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 166조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격려기금 계좌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게 되면서 격려기금의 그 격특에서
나온 결론을 여기다가 좀 더 적용을 해갖고 격투기에서 나온 결론은 이따가 재정 운영 세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추가 변경에 대해서 그 예산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졌음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부분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모든 조항을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인 네. 이 격려기금 조항인데, 격려기금이 이번에 새로 기존에 있던 격려기금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각각의 격려기금 신청자, 즉 간부들에게 월마다 격려기금을 직접 수령을 해주는 형태로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회칙 개정안에 따르면은 저희가 각 단체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고, 그리고 그 단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은 이번 회칙 개정안을 잘 이해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다뤄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우원의 분들께서 잘 피드백을 해주셨고, 그 피드백이 잘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칙 개정안이 코로나 시국에서 좀 더 재정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쳐도 괜찮을까요? 조금 설명이 부족했나요? 네,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음으로써 의문점을 해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없으십니까? 신고대조표 XS가 지금 안건지에 첨부된 파일이 유효하지 않은 것이죠? 네,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액세스 권한이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우진 네, 지금 부주심 확인을 교수님, 했는데 친구 대조표 액세스 허용했고,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가지고 계신 파일 한번 업로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채팅방에 한번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열람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 그 파일 이제 받으실 수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인준이 되었기 때문에 전압대 채팅방에 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 초대 가능한가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채팅방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한정현 부비상대책위원장님 혹은 정현준 수석. 네, 초대했습니다. 네, 바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께 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어, 네,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처리됨이 맞는데요. 혹시 처리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된 바가 있을까요? 부 비상대책위원장님? 네, 기구별 격려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우진, 네, 현재 격려기금 분배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회칙 개정에 따라서 15% 이상 그리고 25% 미만으로만 알고 있고 현재 정확한 지금 학생회비가 공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논의는 어, 구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추후에 논의가 가능한 일정이 학생 회비 납부에 뭐 적어도 최초 그 추가 납부 기간 이전에 최초 납부가 종료된 후에 규모를 확인하고 나서야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일단 오늘 현재 전학대회 안건에도 올라온 것과 같이 학생회비의 공제 금액 자체도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럼 그 후에 논의할 5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5월 10일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불가피한 사안으로 인해서 지금 격려기금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여러 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지원이나 아니면 행정처리 그리고 격려기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편들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채팅방에 해당 파일은 공유가 되었죠? 모두 열람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질의가 있으시다면 계속 질의가 이루어지겠고 아니라면 저희가 해칙에 따라서 해칙 개정안을 승인하는 의결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칙 개정 자체에 대한 질문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상황을 보았을 때 여러분께서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추가로 검토 시간 필요하신 분이 안 계시면은 의결 절차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 시간 요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이 1번이고요. 의결문은 회계 및 격려금 관련 해칙 개정안을 승인한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정된 개정안을 모두 승인하여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해당 개정안이 해칙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정정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해칙 확인하고 진행할게요. 해칙의 개정입니다. 해칙 개정안은 의결은 저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학대회의 재석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요. 공포 과정이 있습니다. 후에 공포 과정을 거쳐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됩니다. 공포는 저희가 지체 없이 가능한 빠르게 의결 처리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손 드신 분들 발언권 요청이십니까? 네, 지금 음성이 조금 작아서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남 학우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아까 답변해 주신 게 총 학생 회비에서 지금 격려기금 비율을 정하는 게
회비가 들어와야 알 수 있는 거라고 답변 주신 거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네, 네, 맞게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나연 씨가 질문하신 게 그 다음에 기구별로 분배 기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기구별로 학생회장 한 명, 그러니까 한 명 네. 또는 기구별 장에게 일정 금액씩 지급이 되는데 그 분배 기준은 언제 정하는 건지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이번 학기 학생회비가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격려기금을 집행하고 지급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의견조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의안건 1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의결문입니다. 회계 및 경력금 관련 회칙 개정안을 승인한다. 재석하시는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대의원분들 손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총 인원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을, 손 드신 총 인원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기분께서는 재석 중이신데 손을 안 드시는 위원분이 계신지 혹은 대의원이시거나 참관인이신데 손 드시는 경우가 있으신지 확인해 주시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37분이 손을 드셨고요. (38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네, 정우진 부비상대책위원장님 손을 안 들으셨는데 정우진 부위원장님께서 의결권 가지시는 거 맞죠? 네, 현재 제가 공동 호스트로 되어 네네. 있어서 손을 드는 네, 기능이 없는 산정할 걸로 때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40인이 손을 들어주셨고요. 저와 정우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손들기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포함하면 42인이 되겠습니다. 네, 서기분께서 기록을 해주시는 것으로 보아 확인도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일괄 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내릴 테니 따로 조작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재석 42분이시고요.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손 들어주십시오.
혹시 찬성하시는 분 중에 아직 손 들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네, 손 아직 들지 못하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러면 그 부위원장님 찬성이신지 아니면 뭐 후에 반대나 기권으로 하실지 찬성이 맞으신지 아니신지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우진 부위원장님. 네, 현재 그 채팅에 찬성으로 찬성을 네. 하겠다고 네,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와 부위원장님 포함 39표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네, 모두 일괄 손 내리도록 하겠고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반대는 없으십니까? 네, 우선 일단 반대 0명으로 기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권 인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권하시는 분 지금 한 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권하시는 분 더 안 계십니까? 네, 지금 두 분께서 기권하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분께서 찬성 조사 과정에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셔서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의견 표시를 아직 못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네, 모두 의견을 참여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석 42분 중 40분이 찬성, 2분이 기권을 하여서 의결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 공포는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심의안건 1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심의안건 1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심의안건 1 안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연의 학생회비에 대한 논의입니다. 회칙에 따라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는 회계 비율 및 학생회비 인상 인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생회비가 작년에 인하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 인하 결정이 2020년에 한정한 인하 결정이었기 때문에 현재 인하 이전으로 다시 별도 의결을 하지 않는다면 학생회비가 복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그 금액을 학생회비를 앞으로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유지를 할 수 있겠으나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논의안건으로 해당 주제에 상정되었습니다. 네, 학생회비 논의에 대해서도 정우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간략하게 여기 있는 내용으로 가름을 할까요?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설명 시작할까요?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 제3차 전학대회 결과 2021학년도 상반기에도 코로나 시국이 지속된다면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서 학생회비 공제 금액을 결정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대형 축제나 학생회비 사용처가 많지 않아서 14,000원의 학생회비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먼저 상반기에
태울성림제와 같은 대형 행사나 또는 지출 규모가 큰 행사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학생회비를 14,000원이 아닌 16,000원으로 인상을 해야지 보다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비상대책위원회 회계팀장님과의 내부 회의를 통해서 16,000원의 학생회비가 14,000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여 16,000원으로 부족한 예산을 어느 정도 충당한 것에 대해 논의 요청을 드립니다. 네,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내부 회계팀의 의견으로는 16,000원으로 회비를 올해에 책정해 주심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검토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었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예산 지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16,000원으로 이제 책정을 요청해 주신 상황이고요. 납부 방식은 작년에 의결을 통해서 한 차례 공감대를 형성한 방식인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동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학자금 수령자 대상으로 학자금에서 자동 공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학자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납부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혹은 제외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납부와 환급 기간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작년 논의를 바탕으로는 추후에 계속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그 논의 배경을 준비할 여력이 아주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별도의 검토 요청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수집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요청하시지 않는다면 이대로 진행이 되겠고요. 종합하자면 납부 방식은 작년과 같이, 그리고 납부 금액은 16,000원으로 수정하는 의결을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제안드리는 안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논의를 통해서 안을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시다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과학과 대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 김민우입니다.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에 공제했던 금액이 22,200원이었던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지난해에는 1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16,000원으로 살짝 인상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납부 금액의 조정이 사실 바로 학생회비 총 징수금의 규모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납부율이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과학적인 접근은 어렵기 때문에 추세를 통해서 회비를 여러 해 동안 담당해 오신 분들의 이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적정 금액을 책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회비도 총학생회 운영에 굉장히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검토를 하여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서 결정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오늘 회의를 위해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회의 중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더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공 위해 노력을 해보겠고요. 이 정도 현재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불가능하다면 좀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질문이나 의견 없으신가요? 네, 총 학생회비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면 의결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의결을 하게 될 경우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은 저희가 총 학생회비에 대해서 서면으로나 아니면은 기록에 남는 회의 기록, 공식적인 회의 기록으로 깊은 논의를 했다고 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제시한 안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마땅히 다른 논리로 대체할 것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원분들께서, 학우분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총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사실 학생회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학생분들께 공감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도 앞으로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 임기 내에도 힘이 닿는 한에서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을 좀 더 기다리면서 발언을 했는데 발언 요청이 없으므로 의견을 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결문 낭독하겠습니다. 의결문입니다. 2021년 봉학기 학생회비를 인당 16,000원으로 한다. 간략하고 명료한 의결이고요. 이전 사례를 보았을 때 기간도 2021년 봉학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끝나면 과거에 이제 총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었던 학생회비의 금액인 22,200원으로 회귀하게 되는 의결입니다. 물론 이번 의결과 같이 기간 한정적인 의결을 붙여서 이후에도 회비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의결문은 낭독하였고요. 아까 진행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표결 진행하겠습니다. 재석하시는 위원분들 모두 손 들어주십시오.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분들께서는 의결에 참여하실 수 없고요. 이 부분 유념하여서 손들어 주시면, 재석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36분 확인이 되는데요. 서기분께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손을 안 드신 위원분 혹은 손을 드신 대리 혹은 참관인 분이 없으신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끝나면은 현재 39분, 40분이 손 드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저와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42명으로 기록을 해주십시오. 부위원장은 손 들어서. 네. 손 2개 공동 호스트 권한을 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영해서 41분이 되겠네요. 확인이 끝나시면 41분 기록 부탁드립니다. 네, 재석 41인이고요. 이번엔 찬성하시는 분 모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성하시는 분, 저도 찬성이고요. 저 제외 38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아직 조작에 불편이 있어서 손을 못 드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럼 총 39인 찬성으로 확인됩니다. 모두 손을 내렸고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현재 한 분 확인되고 있고요. 혹시 손을 못 드시는 분 안 계십니까? 죄송한데 정나연 의원님 재석 투표할 때 손 안 드셨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요. 저 혹시 재석하고 찬성으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장님. 네, 그러면 정나연 의원님께서는 해당 의결문 낭독이나 이제 의결에 대한 배경 설명들 충분히 숙지하신 상황이 맞으시죠? 그렇다면 네네, 처리해 드릴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반영 부탁드립니다, 서기님. 네. 네, 그럼 반대로 지금 확인되는 분은 안 계시고요. 네, 그럼 이어서 기권하시는 분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하시는 위원분들께서는 손 들어 주십시오. 기권 안 계십니까? 네, 인원 합산이 맞지 않아서 기다리면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빠르게 다시 처음부터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인원부터 다시 세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석하는 전학대 대의원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으실 텐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회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재 40분이 계시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41겠죠. 서기님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효하지 않은 이제 재속 확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확인 끝나면 그대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석 41명으로 확인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찬성 인원 확인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서 표결 참여해 주십시오. 네, 재석 인원과 동일하여서 현우님께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제 표결 참여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은 바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찬수 의원이 재석 투표 때는 손을 드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현재 표결에 참가한 상태입니다. 네, 김찬수 대의원님 혹시 재석대여 이제 확인을 못 해주셨으면은 인원을 늘려 드릴까요? 네, 김찬수 대의원님께서 이제 잠시 착오가 있으셔서 재석에 참여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찬성으로 지금 손 드신 분이 총 41분이 됐고요. 저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찬성이기 때문에 인원이 그럼 다시 같아졌습니다. 네, 서기님께서 오류가 없다는 걸 확인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반대 혹은 기권이 있으신지 일단 묶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시간에 따로 할애하진 않겠고요. 네, 앞으로 이제 여기 중훈위원 분들도 계시고 표결에 계속 참여하실 테니 한 차례 안내를 드리자면 제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대나 기권에 대해서 조금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축약하는 것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은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청해 주시면 바로 반영을 하여서 한 가지씩 차근차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나 기권, 네, 제가 손내리를 안 했었네요. 반대나 기권은 없으신 건가요? 네, 반대와 기권 모두 안 계시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논의한 건
일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봄학기에 학생회비는 인당 16,000원으로 징수하게 되겠고요. 학생분들께 잘 안내되어서 학생분들께서 그 가치를 잘 공감하고 납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논의안건 2일이 종결되었습니다. 안건지상으로 상정된 안건들 모두 처리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부위원장님, 오늘 전체 학생 대표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논의가 있을까요? 네, 한정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리 지금 혹시 들리시나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앞서 안내드렸던 사항에서 그 화학과 선집행 논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중원에서 논의되는 게 좋을지 전학에서 논의되면 좋을지 이제 그걸 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하더라도 오늘 배경 숙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40분이 넘는 위원분들이 모두 논의에 참여하시는 게 조금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논의를 하더라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뭐 해당 안건을 담당한 입장으로서 중원에서 논의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대의원분들께도 여쭙겠습니다. 오늘 회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이 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 남았을까요? 없다면은 이제 여러분 재석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하고 폐회 선언하는 수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신소재공학과 비례대의원 1님. 네, 재석 확인을 위해 손을 들어주신 거군요. 네, 지금 따로 뭐 추가로 논의할 사항 붙여주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재석하는 대의원분들 모두 손 들어주시면 숫자 세고 이제 재석 상황 기록하여 폐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못 드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 여러분들 손 드실 수 있도록 좀 시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대리님들께서도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로도 기록하기 위해서 현재 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록해서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죄송하지만 생명과학과 비례대의원 1님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캡처하겠습니다. 네, 비례대의원님도 손을 들어주셨고요. 네. 네, 기록 마무리 되셨죠? 아직 기록하고 계신가요? 아직 캡처 중입니다. 네, 모두 손 든 상태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캡처 완료되었습니다. 네, 모두 늦은 시간에 회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현재 시각 23시 22분 폐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훈위원이 아닌